네, 속고 살지마가 채널 공식 출범 한 달 만에 구독자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. 굉장히 빠른 속도죠? 네, 이게 모두 시청자 여러분 덕분이고요.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이 주신 소중한 제보들을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한번 마련해봤습니다. 네. 그래서 저희가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선정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 소개할 첫 제보는 원룸 빌트인 물건 모두 들고 튄 세입자 이야기입니다. 저는 이 원룸 주인이신데 이 한 중국 동포가 자신이 제법 큰 건설 사업을 하는데 이 인부들이 쓸 방을 보고 싶다고 해서 열쇠를 먼저 줬다고 합니다. 그랬더니 이쪽에서 방이 마음에 든다. 근데 이제 월세 한 달치를 송금을 줄 테니 일단 짐부터 넣겠다고 해서 그러시라고 했다고 합니다. 근데 이튿날에도 돈이 안 들어와서 물어보니 바빠서 그렇다. 며칠내로 하겠다. 내가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그 방세 몇 푼 떼먹겠냐. 근데 이랬다고 하고요. 근데 그렇게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어느덧 석 달이 됐다고 하네요.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주인이 원룸에 가봤더니 모니터 겸용 TV, 뭐 전자레인지 등 이렇게 빌트인 돼 있던 가전제품이 다 사라졌다고 하네요. 한마디로 도망간 겁니다. 그리고 석 달치 월세는 물론이고 전기세 같은 공과금도 모두 떼인 거죠. 이야, 참 어이가 없네요. 이게 말이 됩니까? 월세 떼먹은 건 물론이고 집기까지 다 가져갔다는 거 아니에요? 야, 이게 참 황당한데요. 이게 죄질이 아주 안 좋고요. 그래서 세입자 받을 때는 좀 급하다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네요. 보증금도 좀 받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. 그렇죠. 예. 돈도 받기 전에 네. 열쇠부터 주는 건 좀 삼가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네요. 아마 이 다음 제보는 이제 차에 흠집 났다고 우겨서 돈 뜯어낸 렌터카 업체 얘기고요. 제보자의 경우는 이 여행을 가서 차를 렌트를 했는데 몰기 전에 보니까 이게 잔 흠집들이 보였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거 사진 찍으려고 했더니 그 업체 대표가 이건 잔기스는 이렇게 안 찍으셔도 된다. 이렇게 큰 흠집 같은 거는 찍으시고 그냥 타고 오시면 된다고 해놓고는 막상 차를 돌려줄 때 보니까 그 흠집을 문제를 삼았다고 하네요. 그리고 돈을 내놔라. 안 내놓으면 우리 뭐 민사 뭐 이런 거 걸겠다, 소송 걸겠다고 해서 결국 돈을 뜯겼다고 하네요. 아이고, 이것도 참 악질적이네요. 황당하네요. 근데 이런 경우에는 좀 심하다 싶으면은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. 이런 식으로 이제 협박을 해가지고 한 업자한테 징역형이 선고가 됐거든요. 그렇죠. 여성 특히 이제 뭐 나이가 어리다거나 여성이거나 하면 좀 만만하게 봐서 네. 그걸로 이제 돈을 뜯어낸다 할 경우에 그거는 뭐 있어서는 안 되고요. 아무리 귀찮아도 네. 또 찍지 말라고 해도 저 좀 찍을게요 하고는 렌트카를 그냥 사면 팔면 그냥 다 찍어야 됩니다. 요즘에 핸드폰 화질 좋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죠. 뭐 다 나오니까 알 꼼짝 못하게. 네. 그 다음 제보는 이제 아이도 부모도 올린 유아 모델 사기건인데요. 자제분을 뭐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방송에 나오게 해서 스타로 만들어 드리겠다 하고는 일단 돈을 받는 거죠. 근데 이 제보자의 경우도 그렇게 돈을 다 줬답니다. 회비 명목으로. 근데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다고 합니다. 심지어 뭐 교육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며칠 뒤에 업체가 또 폐업을 했다고 하네요. 그래서 돈을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우리 뭐 줄 돈 없다. 뭐 아쉬우시면 소송을 내셔라. 뭐 이렇게까지 배째라식 형태까지 보였다고 하네요. 이런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죠. 이게 네. 아이한테 상처 주는 건 물론이고 좀 사기죠, 뭐 사기. 그렇죠. 실제로 이것도 문제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. 작년인가 보면 제법 이제 전문적으로 한 경우였는데 3년 동안 아마 15명한테 5억 원인가 받은 경우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모델 시켜준다, 뭐 탤런트 시켜준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이 경우에도 결국 경찰에 붙잡혀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실제로 그 진실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심해 보셔야 되고 사무실 한번 가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. 가서 실제로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서 하는 게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보입니다. 그렇죠. 예. 그리고 다음 제보는 구글 이벤트에서 와서 돈 날렸다 이런 얘기고요. 웹브라우저 중에 구글. 크롬 브라우저로 구글 사이트를 이용할 때 벌어졌다고 합니다. 이 제보자의 경우는 설문조사만 하면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같은 애플 제품을 무료로 준다 이런 팝업이 갑자기 떠서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이메일하고 휴대전화번호, 생년월일, 카드 번호까지 이제 입력을 하라고 했다고 하고요. 그 자기는 이게 설마 뭐 이상한 걸까? 왜냐면 이게 구글이 하는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입력을 했더니 결국 알고 봤더니 개인정보만 틀리고 심지어는 결제까지 이루어진 사기였다고. 뭐 아이폰, 아이패드 얘기 나오면 사람들이 벌써 이렇게 약간 화가닥하죠. 그리고 몇 가지 정보만 입력하면 뭐 그런 거 준다니까 어떤 뭐 이상한 생각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구글이 이런 이벤트 안 하잖아요. 그렇죠. 구글 쪽에서 자신들은 전혀 이런 이벤트 한 적이 구글이 없다고 안 하고 뭐 그래서 개인정보 이렇게 함부로 입력하시면 결국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카드 정보 입력하라는 게 벌써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. 그렇죠. 그리고 다음 제보는 역시 믿을만 하면 자꾸 터지는 이 카카오톡 피싱 건이고요. 이 제보자의 경우는 친한 친구가 카톡으로
이 급한 일이 있는데 300만 원만 좀 빌려달라고 해서 지금 나 50만 원 정도만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거라도 좀 보내줘 해서 별 의심 없이 보내줬다고 합니다. 근데 막상 보내고 나니까 뭐가 좀 찜찜해서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해본 거죠. 그래서 그 친구가 무슨 소리냐? 난 너에게 그런 카톡을 보낸 적이 없다. 그거 사기 같다. 그랬고 한마디로 사기꾼이 이 친구 정보를 이용해서 그 카카오톡 친구인 척하면서 사기를 친 거였고요. 더 황당한 거는 이 제보자는 그나마 50만 원만 날렸는데 다른 친구는 그 사칭범한테 300만 원을 보내줬다고 합니다. 근데 이거 보니까 사실 저도 당할 것 같아요. 친구가 뭐 빌려달라 그러면 돈 있으면 빌려주죠. 그렇죠. 친구 이름으로 카톡이 오는데. 그렇죠. 근데 그래도 굳이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걸 복기를 해보면 우선 첫 번째는 이게 새 대화창을 통해서 왔다는 겁니다. 보면 그렇게 친한 친구들 보면 대화창이 열려 있는데 그렇죠. 새 대화창으로 왔다는 게 조금 의심할 수 있고요. 사실 이렇게 돈을 빌려주고 또 받고 하는 행위 자체가 간단한 행위가 아닌데 이걸 카카오톡으로 부탁을 하는 경우가 많을까요? 솔직히 전화해서 부탁을 해도 줄까 안 줄까 하는데 저는 좀 그 자체도 약간 의심스럽다고 보고요. 그리고 이번에는 이 사기 이야기를 할 때 빼놓을 수가 없는 중고나라 사기 이야기입니다. 이 제보자의 경우는 중고나라에서 이제 에어팟 미개봉 제품을 25만 원에 판다. 그 발견하고 사겠다고 하니까 이 판매자가 카카오톡으로 네이버페이 사이트라면서 링크를 보내줬고 이제 거기로 25만 원을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줬더니 수수료 1,000원을 빠뜨리셨네요. 이렇게 되면 자기들한테 입금이 안 됩니다. 그래서 25만 1,000원을 다시 보내주시면 기존에 보내주셨던 25만 원은 자동으로 우리 그 구매자에게 환불이 되니까 25만 1,000원을 보내주세요 해서 또 그걸 믿고 25만 1,000원을 보냈더니 사기였던 거죠. 결국 50만 1,000원. 네. 1,000원 합치면 이렇게 피해를 당한 겁니다. 이게 저도 이제 제보 올라오는 거 보면은 사실 사기 피해 한 절반 이상이 지금 중고나라 사기예요. 그리고 그 사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겁니다. 이게 네이버 페이하고 연결해가지고 이 수수료 얼마 안 됐으니까 다시 결제해달라. 다 이거거든요. 결국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이 네이버 페이라는 게 중고나라 안에서 작동을 하는 거지 자꾸 밖으로 빼는 경우에는 이거는 다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. 네. 간단한 거죠. 그냥 네이버페이 링크입니다 하고 톡을 보내주면 거래를 끊으시면 돼요. 왜냐면 사기니까.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저희에게 들어온 시청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제보 소개를 드렸고요. 뭐 저희가 시간 제약상 더 많이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저희가 또 이런 시간 자주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. 앞으로도 따끈따끈한 이 제보 많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